여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이제 뭐 단식을 끝내고 당무를 복귀했기 때문에 전현직 원내대표 8명입니다. 이분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단합을 강조를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손잡고 내년 총선까지 통합해가지고 같이 나가자 하면서 분열은 필패고 단합은 필승이라는 각오에 그 단합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두에 네. 다짐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았는데 네. 홍영표 전 원내대표, 지금 이 홍영표 의원도 이 송영길 그 돈봉투 사건의 반대편에 있었던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뭐 속은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에서 자꾸 홍영표 쪽에서 300만 원씩 뿌려서 우리도 300만 원 뿌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홍영표 하면은 지금 친문 쪽에 뭐 상당히 대주주랄까 그런 셈이죠. 홍영표 그렇죠. 의원 등 몇몇 분이 나서가지고 특히 개딸들의 행패에 가까운 그런 공격 행위 이것에 대해서 아주 면전에서 불만을 터뜨리면서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걸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냐. 왜 방치하느냐.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홍영표 의원이나 뭐 이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합 네. 외치는 저희가 먼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요.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단합이라는 거 있죠. 진짜 우리가 서로 다른 그 견해를 갖다 포용하고 서로 이렇게 그걸 조정하면 잘 나가자는 게 아니고 저번 그 체포 동의안 그 심의 때 그 체포 동의안 그 표결에 붙였을 때 그 찬성했던 사람들 가결표 던진 사람 가결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잘못했다 그러고 난 수박 아니다 그러고 바짝 엎드리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 갈 수 있지만은 이 단합이라는 게 지금 그 국민의힘도 지금 사실 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막 질이 멸렬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그 이 체포 동의안 그 문제로 사실 그 반명, 비명, 친명 이렇게 다 드러나고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자기들은 이때 단합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실 이재명이란 독재적인 자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를 볼 때 저는 독재적인 느낌이 아주 많이 나는 지도자로 봅니다. 독재자죠. 당내 독재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그 당내 독재를 한 게 입으로는 항상 선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는데 결국 자기 뒤에 있는 친위부대 뭐 말하자면 친명 의원도 있지만 김남국이라든가 지금 탈당했지만 그 다음 개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동원한다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이용한다는.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격한 그런 언행을 벌여도 말을 없어요. 침묵을 탁 지키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본인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아주 관대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은 거의 뭐 죽이는 이런 정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술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 홍영표 의원이라든 이런 사람 볼 때는 당신이 단합 외치지만은 결국은 어떤 그 개딸에당 이런 사람 힘을 이용해서 우리를 갖다가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압박한다. 본인 입으로는 단합인데 뒤로는 너희들 좀 죽었어. 이런 말 하는 것까지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원옥 의원 그 안산이 화성. 화성에 거기에 그 플래카드 걸린 거 보셨잖아요. 그 신문에도 나오고. 뭐 총알 한 발이 있었으면 이런 식의 매국노들을 처단할 것이다. 극단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게 뭐냐. 결국 한 게 뭐냐 하면 있죠. 나한테도 문자 많이 왔더라. 내가 그 통합 외쳤더니만 나한테도 뭐 문자 왔다.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문자 왔는지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옛날에 문재인은 양념 같은 얘기를 그러고 양념이라. 그때 이재명 대표는 이런 거 없애야 한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도 이번에 또 상황이 바뀌니까 반대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항상 겉과 속이 다른 걸 갖다가 아유 우리도 아는데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냥 당 대표고 공천권 가졌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홍영표 의원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개딸들이 설치고 친명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삼아서 할 때 당신이 이런 말 해가지고는 통합이나 단합이 안 된다. 예. 그 진정성을 보여줘라. 이 말이 되는 거죠. 사실 뭐 홍영표 의원 혼자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몇몇 이 친문계, 비명계 전 원내대표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 분이 얘기를 대표로 했는데 또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은 마치 싸우려는 듯이 그렇죠. 또 단합한다는 단합하는 자리에서 자리인데. 갈등을 빚을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을 자제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상민 의원이 오선 의원 아닙니까? 여기도 단합 통합 이야기하는데 헛웃음만 나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정말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개딸들에 대해서 수수방관을 하는 거냐 아니면 즐기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걸 즐기고 있는 거죠. 즐기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차도살인.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점잖고 좋은 말만 하는 게 단합해야 되고 그러놓고 뒤에서는 전부 다 그 망나니 칼춤 추듯이 네. 수박을 쳐내자 뭐 이번에 플래카드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맞는지 정말 수박 쪼갠 머리에 덮어 씌운 비명원 대표 8명인가 사진까지 8명으로 저 기억하는데 사진까지 거기다 수박 탁 씌워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총알로 뭐 죽이겠다는 취지의 그런 말까지 하는데 참 너무해요. 오늘 제가 아까 난동이고 행패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고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 영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는 조상호 변호사가 지금 무슨 위원장이 뭐죠?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있죠. 전 그걸 보고 변호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인데 하여튼 깜짝 놀란 게 그쪽 당만 가면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천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구로인가 어디 지금 모르겠어요. 거의 낙점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라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도 배우고 네. 법의 가장 기본 정신도 배울 건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런 개딸들의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독일에서 있죠. 네. 독일이 지금 2차 대전 후에 가장 민주적인 나라 됐습니다. 어떤 의견도 수용해야 되고 근데 독일이 허용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전체주의적인 사고 그 다음 반시오니스트 반유대. 반유대. 예, 왜냐하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400만 명 유대인 학살 사건 때 그거는 거기에 찬성하는 거는 안 된다. 예, 그거는 민주주의에서도 자기 의견 표명이 아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딸들이라든가 친명들의 어떤 지금의 반응을 보면 있죠. 이거는 전체주의적 사고예요. 우리하고 다른 의견은 용서가 안 된다.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치 나치가 유대인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와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당의 무슨 위원장인지는 직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원장이 그것도 의견이 다르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판 안 받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은 그거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졌다고요. 그게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언행까지도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게 아까 홍영표 의원 이야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표 또는 친명 개딸들의 생각 자체가 극히 비민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홍영표라든가 반명들이 이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구두선에 대해서 동조를 그러니까 감동을 받을 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죠. 아니 이런 비민주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만히 놔두는 그리고 묵인하고 있는 이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러니까 개딸 전체주의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바로 이제 당무 복귀해 갖고 그 문제는 더 이상 완부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비수를 딱 숨기고 의원들은 지금 잘못 쑤셔놓으면은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탈당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신당을 어디 만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조용히 개딸들한테 자꾸 압력을 넣게 하면서 입을 닫게 하고 공천 때 보자. 그때 싹 잘라버리면은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혁신안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기득권자 전부 다 기득권 뺏겼다고.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 하는 것을 보면은 재판부까지도 사법부까지도 이제 자기 손 안에 딱 쥐고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고 예. 당내 비명들도 이제 깨갱해버린 예.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영장 기각되면서 봤지? 나 무죄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거기에 무슨 이유를 제기했다는 거는 아주 그냥 이 역적,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공천은 고사하고 한 제명에 살아남을지 총탄까지 동원한다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이런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노동당의 김정은 1당 아닙니까? 그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생각으로 이재명 대표를 그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주고 당대표로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위기감이 있겠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민주 정당으로 가면서 어떤 몰락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로 조금 숨은 쉬었지만 전체적인 방향으로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우리 그 정당 사상 가장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변모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건 국민의 불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상원 변호사님이 아주 전곡을 찔러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